네, 매주 수요일 놓쳐선 안 될 글로벌 이슈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스나이퍼. 이 시각 함께하는 분 전화 연결로 오늘 만나볼게요.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김없이 또 중요한 이슈가 하나 터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엔 이란 제재를 복원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기후에도 불구하고 이란 사회는 조금 얼어붙는 듯한 느낌이고요. 이란 옥죄기에 나섰는데요. 이번 제재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현재 상황을 좀 들여다볼까요, 먼저? 네네. 그래요. 지난 2015년 4월이었죠.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오바마 정부 그리고 존 케리 국무장관 시절입니다. 그 사진 한번 이렇게 보여주신다면은 그 당시 이제 이른바 JCPOA 공동 행동 개발 공동 행동 이제 계획이죠. 이란에 대한 그렇게 해서 그 당시 이제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그리고 독일 포함해서 대이란 제재를 풀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이제 유일한 치적이라고 외교적 치적이라고까지 오는데 결국은 그 다음 보면은 이제 이란을 말려 죽이는 작전으로 이제 결국 나가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 헤드라인을 너무 잘 뽑았네요. 이란을 앞으로 말려 죽이겠다 이런 상황인데요. 그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우선 지난 5월 8일 날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앞서 살폈던 이란 핵 합의 탈퇴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90일간 유예 기간을 줬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90일 유예 기간이 8월 6일까지였는데 이제 결국은 1차 제재가 들어갑니다. 달러와 이란 정부가 달러를 구매할 수가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란 리알과 관련한 거래도 금지해 버리죠. 그리고 이란의 국채 발행 관련도 또 제재를 가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죠. 자, 이거보다 이제 더 무서운 거는 여기서 이제 진전이 없을 경우 90일 이후에 11월 5일부터는 2단계 제재가 들어가는데 이란의 석유 제품 거래, 즉 이란의 원유 수출 자체를 막아버리겠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란의 항만 운영, 에너지 선박, 조선 거래 제재가 들어가고요. 이란 중앙은행하고 거래하지 말라까지도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 제재의 무서움은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이죠. 즉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지 말라고 한 걸 갖다가 자행하는 다른 국가의 기업들에게도 똑같이 제재를 갖다가 가하겠다는 측면이니까 우리로서도 이러한 이번에 미국의 이란 제재를 갖다가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말을 뱉었을 때 그걸 지켜나가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폭탄처럼 느껴지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중동이나 이란 쪽 얘기를 들을 때 사실 그 내면에 들어가 있는 종교적, 뭐 역사적 혹은 경제적 내면들을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마냥 어렵게 좀 느껴지는데요. 네. 이번 사안을 본질을 한번 파악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문제가 자리하고 있는 겁니까? 네, 이슬람권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시아파, 수니파 얘기가 나오죠. 그다음 차트 한번 보여주신다면은 슬라이드 보여주신다면은 전체 한 16억 정도의 인구가 이슬람권이죠. 지금 저기서 노란색으로 지도상에서 노란색으로 인도네시아 포함한 저기까지고 특히 가운데 까만 부분 이란과 이라크가 주로 되는 저기가 시아파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다시피 수니파의 맹주는 사우디죠. 그리고 시아파의 맹주는 이란입니다. 절대적인 어떤 수적 우세에서는 수니파가 대단합니다만 그런 상황이고요. 뭐 시아파, 수니파 역사적 이해까지를 다루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신다면은 좀 더 이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이란, 이라크 그리고 예멘 쪽에서도 일부 시아파가 있는데 저기서 예멘 쪽에서 사우디 쪽으로 자꾸 미사일이 날라오죠. 이런 것들. 그리고 저기서 지금 국가의 이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또 중요한 중동에서의 항상 불안한 것들이 있죠. 그 다음 슬라이드도 보여주신다면은 사실상 이란은 제재가 해제된 이후에 트럼프와 또 이스라엘을 계속 자극해 왔습니다. 한 두 번 정도 가운데 특히 작년 9월에 있었던 사정거리 2,000km 정도의 신형 탄도미사일 왼쪽 사진 위에 지금 탄도미사일 운반체 뒤에는 단상에 로하니 대통령이 있고 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스라엘 사정권에 들어간다는 얘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그다음 또 하나 우리가 경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유가인데요. 지금 국제 유가는 보시다시피 다음 차트 보시면은 2014년 달러 강세 그리고 유가 급락 시절의 유가 낙폭에 대해서 사실상 이른바 기술적으로 조정이라고 할 만한 레벨까지는 다 왔습니다. WTI뿐만 아니라 브렌트유, 무슨 뭐 두바이유 할 것 없이 전부 낙폭에 대해서 한 61.8% 정도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더 오르는 것은 부담스럽다 해서 미국에서는 이제 증산을 요구했고 오펙 국가를 비롯해서는 증산 합의까지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란 관련한 이 부분에 있어서 내심 한번 생각해 봅니다. 미국이 실제 원하는 거는 유가가 좀 더 오르는 것을 또 원하는 거 아닐까? 그것이 너무 급격한 인플레를 자극할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 협약까지도 탈퇴했고 미국 내에 굉장히 많은 화석 연료 이런 것들 갖다가 과거 정부에서는 하지 않았던 그런 캐내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하겠다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저런 지금 생각할 것이 참 많은 가운데에 저것이 또한 핵과 관련해서는 또 우리 북한 문제하고도 계속해서 연관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북한하고 잘 돼가고 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입니다만 이란을 대하는 걸로 봐서는 북한도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진전이 없다면은 뭔가 또 나중에 달라질 수 있는 상황도 염두에 둬야겠죠. 네, 내 편과 남의 편에 대해서 확연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더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제재가 본격화되기 이전에도 사실 미국과 이란은 주고받은 말들만 봐도 언젠가 터질 폭탄을 안고 있다 이런 느낌이 강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뭐 미국을 협박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런 류의 이야기를 꺼내놓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때 당시에 뭐 갈등들이나 이 말들을 조금 주목해 볼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요. 지금 이제 우리 민영 앵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무서움은 말한 것은 이룬다는 얘기죠. 저게 7월 22일, 23일 상황입니다. 로하니 대통령이 먼저 자극했어요. 이란과의 전쟁은 모든 전쟁의 어머니다. 이런 식으로 했고 사자의 꼬리를 갖고 놀지 마라 했는데 그 다음 날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트 다음 한번 직접 보시죠. 얼마나 분노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트에 저렇게 모두 대문자로 썼습니다. 역사상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통을 갖다 받게 될 것이다. 마지막에 be cautious, 조심해라라고 했는데 저게 결국 협박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그 다음에 또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자극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즉 보시면은 이란 혁명수비대의 군사령관이죠. 사령관급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로 보면 국내에서 보지만 한 3스타급인가요? 그러나 저 사람은 이제 이란 군부 내에서 실세라고 우리가 파악되고 있는데요. 우리 이란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상대하는 건 격에 맞지 않다. 내가 하마. 우리고 이란은 순교의 나라다. 당신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당신 주위에 우리는 굉장히 접근해 있다. 마치 개인적인 테러까지 뭔가 연상시키는 그런 말들을 했죠. 이런 상황까지 왔으니 너무 저렇게 미국을 자극하는 거 정말 좋지 않겠다는 거 이번 상황을 통해서 한번 또 확인해 봅니다. 다른 국가의 입장들도 좀 궁금해집니다. 또 이란과 사업을 한다면 어느 누구도 미국과는 사업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얘기하면서 유럽 국가에서도 좀 뜨아하는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네, 뭐 유럽이나 EU 쪽이나 러시아나 할 것 없이 이렇게 반발은 심합니다. 반발은 심하지만 국제 정세 또한 힘에 놀리죠. 미국이 저렇게 나오는 한 결국 미국의 대이란 제재는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것이고 저 이란 리아라 보세요. 저런 흐름입니다. 1달러가 43,000인데요. 그 다음 보시면은 더 처참한 그림이 나옵니다. 글로벌 모니터에서 제가 재인용한 그림인데요. 여기서 빨간색은 이란 정부가 고시하는 공식 환율입니다. 지금 한 42,000 정도인데요. 그 아래쪽에 파란색은 뭐냐 하면은 암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실제 블랙마켓에서 거래되고 있는 리아라 가치죠. 지금 그래프 자체는 리아라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12만 리알까지 갔어요. 그게 지금 조금 올라와서 9만. 뭐 저렇다면 저 나라의 형편은 말도 못하는 것이고 만약에 미국에 계속 거스르면 어떻게 될까? 그건 지금 터키만 하더라도 나타납니다. 터키 지금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왼쪽은 터키 국채 10년물 금리입니다. 20%에 육박합니다. 국채 금리가요. 오른쪽은 터키 리라와 환율이죠. 저런 식의 흐름.
즉 미국과 갈등을 빚으면 다들 저렇게 당하는데 하는 측면에서 지금 유럽 쪽에 아니면 여타 나라에서 이번 대이란 제재를 갖다가 못마땅하게 여기고 불법적이다, 뭔가 좀 이렇게 횡포다라고 여기는 쪽에서도 별 어떤 그 뾰족한 수단은 없을 것 같네요. 네, 상황이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금으로 자금이 홍수처럼 밀met듯이 들려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릴 만큼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요. 쥐도 다급하면 고양이를 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란은 네.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할까요? 짤막하게 얘기해 주시냐면요.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계속 협박용 카드로 내왔던 호르무즈 해협을 정말 봉쇄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뭐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리죠. 저쪽을 통해서 뭐 엄청난 물동량이 되고 저기 봉쇄된다면 우리가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깁니다. 중국은 또 이란 편 들고 있죠. 그다음에 또 뭐 어제 오늘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리영호 북한 외무상 참 바쁘네요. 이 와중에 또 이란까지 날아갔습니다. 자, 저런 식으로 해서 저것이 북한에게도 과연 유리한 행동일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만 이란은 계속해서 미국에 반하는 세력들을 국제 외교 무대에서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네요. 시장은 지금 뭐 그럭저럭 좀 조용합니다만 이 문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폭발력을 지니고 있는 재료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글로벌 스나이퍼 시간을 통해서 꼼꼼하게 짚어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탐나는 주식 2PM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또 더 많은 내용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마감 전략 A+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